Ready for it, Amara. Ready for it. Every day I wake up and find a game. This is battle fever. What are you going? In Protestant, we are Catholic. There's going to be unsavory aspects. 오늘 경기는 미니월드컵 더비였고 포스터가 공을 잡을 때마다 레인저스 팬들의 폭발적인 야유가 경기장을 뒤덮기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더비, 가장 폭력적인 더비, 온갖 불명의 타이틀을 안고 있던 올드텀 더비가 왜 뜬금없이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터져나왔을까요? 우선 오늘 경기는 포스터가 5개의 선방을 기록하며 토트넘을 구해냈습니다. 레인저스를 상대로 패배하지 않은 곳에 안도해야 했던 경기는 토트넘 입장에서 당연히 굴욕적인 결과였습니다. 8위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양팀의 순위는 유지되었고 여전히 토너먼트 직행이 양팀 모두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가장 뜨거운 전운이 감돌았던 곳은 단연 토트넘의 골대 근처였습니다. 생중계를 보신 분들은 포스터가 공을 잡는 순간마다 쏟아진 야유에 의아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사연에는 생각보다 길고 긴 역사가 스며 있고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더비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더비가 있지만 레인저스와 셀틱의 경기가 가장 다복합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종교와 민족 갈등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셀틱은 카톨릭 신자들로 구성된 아일랜드 이민자들에 의해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창단되었고 같은 지역 레인저스의 코어 팬들은 스코틀랜드의 토착 개신교 신자들에 의해 구성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같은 도시의 두 팀이 민족과 문화, 종교, 영국, 왕실에 대한 충성도 등 모든 것이 다르고 축구는 말 그대로 서로의 이념이 충돌하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스탠드 군대의 유니온 재기 걸린 모습을 모두 보셨을 것입니다. 두 팀이 치르는 올드텀 더비 날에는 평소보다 응급실 환자가 9배까지 상승한다고 알려져 있고 다른 지역의 더비들과 또 하나 다른 점은 셀틱 출신 존 스턴이 레인저스에 이적하는 날 터져나온 레인저스 팬들의 엄청난 욕설이었습니다. 바르샤의 피구, 토트넘의 캠벨이 라이벌팀으로 이적할 때 원소속팀 팬들은 분노하고 새 소속팀 팬들이 환호했던 것과 달리 레인저스 팬들은 철저하게 셀틱인들을 증오한 흔적입니다. 알렉스 퍼거슨은 레인저스에서 뛰었었고 자서전을 통해 와이프가 카톨릭 신자라는 이유로 많은 핍박을 받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양팀의 종교 갈등은 말 그대로 광기였고 폭력과 살인 범죄와도 연결된 스코틀랜드의 숙제였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흐르고 양팀의 민족적, 종교적 색채는 많이 연해졌지만 현재의 젊은 팬들은 이유와 상관없이 모태 증오를 안고 자라났고 여전히 올드텀 더비를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토트넘의 감독 포스테코글루는 셀틱에서 우승을 거둔 사람이고 포스터는 그 이전에 셀틱의 주전 골키퍼로 활약하며 메시의 바르샤를 침몰시키고 챔스 16강까지 진출한 대업으로 레인저스 팬들을 역대급 충격의 독간이로 몰아넣은 장본인입니다. 포스터가 토트넘이 아니라 어느 유니폼을 입더라도 현역 내내 레인저스 경기장을 방문하면 무조건적으로 폭발적인 야유는 확정이었고 오늘 경기에서도 90분 내내 확인되었습니다. 스포츠에는 분명 긍정적인 요소가 가득하지만 올드텀 더비에는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스며 있고 축구의 다툼을 넘어 물리적인 충돌로 여러 번 이어졌다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축구만 없었다면 어쩌면 융합될 수 있던 아일랜드 이주민과 스코틀랜드 토착민들을 셀틱과 레인저스라는 깃발 아래 철저하게 분리시켰었고 매년 격돌하며 서로가 다름을 철저하게 확인했으며 증오심은 증폭되었기에 분명 스코틀랜드의 사회적 문제 중 하나입니다. 토트넘 선수들은 감독이 셀틱의 우승 감독인 이유로 레인저스에게 완전한 적팀이 되었고 특히 포스터는 전면에 놓여 있었습니다. 등이 상당히 따가웠을 포스터는 놀랍게도 5개의 선방을 펼쳐내며 레인저스 팬들을 다시 한번 분노케 만들었습니다. 전성기의 셀틱 포스터를 뚫어내기 버거워했던 레인저스는 많은 시간이 흐르고 황혼기에 있는 토트넘의 세컨드 골키퍼 포스터에게 다시 한번 가로막히며 PL팀 격침이란 동화에 결국 실패했습니다. 레인저스는 무려 15개의 슈팅 중 6개를 골문으로 보냈고 토트넘은 12개의 슈팅 중 유효 슈팅은 3개에 그쳤습니다. 골키퍼의 활약이 없었다면 패배해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였고 분명 레인저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승리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 토트넘의 미스테리는 이적생들의 동반부진입니다. 하위 리그에서 영입된 베리발과 그레이 모두 팀의 핵심 자원이자 리그 전체에서 수위를 달리던 선수들이었고 PL에서의 부진은 리그의 경기력이 상승했다는 배경이 언급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스코틀랜드 팀을 상대로도 2명은 무쌍을 찍던 시절의 경기력을 재현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시즌 인상적인 활약을 바탕으로 토트넘에 영입된 드라구신도 분명 성장했다고 표현하긴 무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19골 골게터 솔랑키의 올 시즌 페이스까지 대입한다면 영입 선수 전원이 지난 시즌 대비 하락세에 잇따로 기결됩니다. 한두 명이 하락세면 영입 실패를 말하겠지만 전원이 동반 하락세에 있다면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아내야 합니다. 바로 토트넘의 시스템 자체입니다. 오래도록 탈트넘한 많은 선수들은 트로피를 들거나 다음 팀에서 주전으로 도약해왔습니다.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케이스가 쌓여있고 가장 최근에는 부상으로 이탈하긴 했지만 토트넘에서 출전하지도 못하던 로셀소가 라리가 개막과 동시에 활약하더니 9월에만 5골을 터뜨리며 9월 이달의 선수 후보로 올라간 사례입니다. 감독이 바뀌어도 지속되고 있는 탈트넘 효과에 대해 저도 무엇이 문제다 한마디로 정의하긴 당연히 무리가 있고 계속 언급했지만 한두 명이 문제라면 표본의 주제이지만 절대 다수가 포함된다면 통계학적으로 접근하기에 충분한 사안입니다. 베리발은 바르셀로나와 영입 경쟁을 펼쳤고 드라구시는 윈헨과 경쟁 끝에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올해 2명의 비디오만으로 과연 바르샤나 유벤투스가 영입 전에 달려들었을까요? 작년의 비디오로 2명의 영입을 원했던 바르샤와 윈헨 스카우터들은 분명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렴풋이가 아니라 상당한 차이로 지난 시즌 2명의 경기력이 더 나았고 챔피언십 올해의 영플레이어에 빛나는 그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문제인가 물통이 문제인가의 주제입니다. 어떤 물이든 오염시키는 물통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사실도 모르고 물 탓을 하고 전 세계의 약수터를 뒤져가며 세부를 길러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토트넘에서 마지막까지 활약했던 해리 케인은 비록 지난 시즌 우승에는 실패했지만 30골이 넘는 숫자로 개인 기록은 상승했고 토트넘에서 마지막 무렵엔 경기에 뛰지도 못했던 에릭센의 다음 팀은 인테르, 이후에는 맨유 유니폼을 입었으며 트로피를 들었습니다. 역시 재계약 불발로 자국으로 돌아간 오우라는 트로피와 함께 토트넘에선 오래도록 실패했던 브라질 대표팀 입성에 성공했었습니다. 라멜라와 히레 트로피도 빠질 수 없고 돌풍의 주인공 지로나의 골키퍼는 역시 토트넘에서 자리 잡지 못했던 가자니가입니다. 중동 진출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베르바인 또한 네덜란드 대표팀에서 35경기 출전에 성공하며 탈트넘 효과를 톡톡히 누려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면 어떨까란 주제에 대해 말하는 이유에는 분명 수많은 선수들의 케이스에 의해 호기심이 극도로 자극되어 있고 토트넘 시절보다 하락한 선수로는 알리, 은돔벨레 등 정말 특수한 배경이 있던 선수들로 국한되므로 더욱 뜨거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저 또한 오늘 경기를 지켜보며 토트넘이 아닌 팀에서 손흥민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을지 득점왕을 따냈던 선수의 탈트넘 효과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자연스레 상상되었습니다. 썩은 물통에서도 빛을 내던 물이라면 케인처럼 30골 시즌이 탄생하는 것인지 트로피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일지 오만까지 생각 끝의 결론은 지금의 토트넘은 손흥민이 가장 행복한 축구를 하기에 적합한 배경이 아니다입니다. 오늘 베르너의 경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레프트 윙어로서 경기의 주역이 되기엔 상당한 무리가 있고 투브로 출전해서도 슈팅 1개 기록이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팬으로서 가장 바라는 것은 언제나 선수의 행복 축구이고 8경기 동안 우승 기억은 한 번에 그치고 있습니다. 데스크가 있던 시절에 손흥민은 분명 다음 시즌은 올해보다 나을 수 있다는 기대를 품기에 충분했습니다. 과연 지금의 손흥민도 다음 시즌의 토트넘은 올해보다 압도적으로 강할 것이란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